예,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의 적격 증빙 수치 의무, 즉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등 사용 여부는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보시면 자, 카드 사용 등 여부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출금 전표로 831번. 자,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을 중개사에 지출을 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중개 수수료로 지급을 했다. 자, 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카드 등 사용 여부 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쓰느냐, 현금 영수증이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카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1번 카드로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 종류를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2번 현금 영수증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카드로 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이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경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 등 사용 여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자, 사업자로부터 우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정규 증빙을 수치해야 됩니다. 미수치하게 되면 가산세가 2%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자,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때 설명드리기를 중고자동차 매매 같은 경우에 개인 직원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사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 증빙 수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다면 정규 증빙을 수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공급 받아야 됩니다. 공급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도, 인도, 사용, 소비. 이때 양도, 인도, 사용, 소비의 개념은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과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 수표, 교환, 상계, 대물 변제 이런 게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업자 공급 대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정규 증빙을 수치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썼다라고 하면 자, 회계전표에서 카드 사용 여부의 하단 부분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해서 정규 증빙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규 증빙을 수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관련되는 부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이걸 등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자,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요건이 있었죠. 사업자 공급 대가라고 하는 요건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면 갖추어야 할 증빙은 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치 대상 거래다. 그래서 수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치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랍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예외를 인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명세서
예를 들어서 입력을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금전표로 개인한테서 취득을 했습니다. 소모품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던 복사기를 구입을 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830번 소모품비로 해서 개인 예를 들어서 손창민 개인으로부터 복사기를 샀다. 프린트를 샀다라고 합니다. 50만 원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한테서 샀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업자 또는 공급 또는 이제 대가에 대한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 복리후생비가 나갔습니다. 식대로. 자, 거래처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별별 식당이라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직원 식대로 나갔습니다. 2번 직원 식대 나가기를 10만 원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카드가 사용이 안 됐죠. 그런 경우 이 부분은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도 좋고 음식을 하는 사업자한테 나갔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됩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 등록, 조회 및 등록이라고 나오는데요. 상호 별별 식당,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114-02-59269 뭐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별별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김별별. 자, 이렇게 등록해서 자,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 등록하시고요. 주소 없으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관련되는 계좌 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별별 식당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세무사랑의 회계관리 쪽에 보시면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별별 식당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거래처, 비용과 관련되는 거래처가 여기에 등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세서 제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출금전표로 차입금 이자, 은행에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나오죠. 951번 계정과목 찾습니다. 자,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거래처는 신한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신한카드, 신한은행이 나오죠.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 적요는 적요번호 보니까 1번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가 차입금 이자라고 나오죠. 이걸 사용하기가 딱 맞다라고 하면 1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금액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카드 사용 여부에서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으로 가면 명세서 제출 제외가 됩니다. 제외 사유가 15번부터 35번까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금융보험 용역이죠. 그래서 16번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에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가산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출 비용을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다시 중개수수료 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수수료라고 해서 입력하시고 찾아봅니다. 수수료 비용 513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수수료 비용 판관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31번 선택합니다. 자, 거래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성공인중개사. 자, 해성공인중개사. 자, 비용은 중개수수료. 자, 중개수수료고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사용 여부에서 자,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제외 대상 내역에서 송금 명세서 제출분에 해당이 된다면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송금 명세서 제출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합니다. 215-09-48249 자, 등록을 하고 성명 홍길성. 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송금해준 계좌번호 산업은행이고요. 444-444-444 계좌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예외사항으로 우리 법인세 신고 때 가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된 부분들은 카드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장부관리2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셔갖고 자,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별별식당, 신한은행, 해성공인중개사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죠. 그죠? 정보들이 있고 미사용 내역으로 들어가면 10만 원이 명세서 제출 대상이고 나머지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송금명세서 제출분 150만 원이 있죠. 자, 이 부분 다시 창을 닫고 저장한 다음에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있습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메뉴에서 F4번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자, 지출된 은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함께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법인 조정에 가게 되면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눌러서 적용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탭에 미제출 가산세에 가산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항상 법인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개인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부서 사원 또는 현장 코드, 프로젝트 코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등록에서 전체 탭에서 코드 설정에서 자, 부서 사용한다, 현장 코드 사용한다, 프로젝트 사용한다, 제품 코드 사용한다 이렇게 전부 사용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일반 전표 입력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보시면 화면에 전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카드 사용 여부에 보시면 부서 사원, 현장, 프로젝트, 제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나타나죠.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등록해서 사용하시고요. 환경등록해서 사용하시고 필요 없다면 굳이 이 내용은 사용하실 필요가 활성화시키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